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1번부터 120번 파이썬 분기문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2번 출력하라. 만약에 사용자가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한 경우 그 문자열을 2번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11번이고요.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는 함수는 input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어떤 변수로 바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받은 문자열을 2번 출력을 하고 싶으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입력된 글자가 안녕하세요고요. 입력된 글자가 2번 프린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린트는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고요. 이와 반대로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을 때 쓰는 함수가 이 input이라는 함수입니다. input이라는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저희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그 입력한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자, 리턴된 문자열을 데이터라는 변수가 바인딩 할 거고요. 그거를 2번 프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1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숫자에 숫자 10을 더해서 출력하라. 자, 역시 사용자로부터 어떤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input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숫자를 입력하세요라는 글자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바인딩하기 위해서 바인딩을 한 다음에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적어준 글자가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가 이 글자를 보고 아,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구나.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숫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프린트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어떤 타입으로 파이썬에서 처리되는지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여기다 30을 입력을 하면 자, 제가 숫자 30을 입력을 했지만 이 input이라는 함수는 항상 이 문자열로 데이터를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10을 더하려면 이렇게 더해 주시면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input이라는 함수는 항상 문자열 타입의 값을 주기 때문에 먼저 덧셈 뺄셈을 하기 전에 입력받은 값을 정수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정수 10을 더해 주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하시면 사용자 30을 입력을 하시면 자, 먼저 숫자 30평, 즉 정수 30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10을 더해서 40이 화면에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번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은 후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프린트 이렇게 자, input이라는 걸 먼저 받아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값을 받았어요. 그 받은 숫자 값이 문자열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티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 값을 이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이거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즉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자, 이러면 짝수고요.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죠. 이러면 홀수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짝수 홀수를 판별할 때 이 나머지 연산자를 쓴다. 자, 어떤 숫자를 정수용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정수값이 되겠죠. 그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럼 else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콜론 프린트 홀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3을 넣으면 홀수가 나오고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4를 넣으면
짝수라고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후 해당 값에 20을 더합니다. 자, 그 값을 프린트할 건데 단 25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5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즉 200을 입력하면 220, 240을 입력을 하면 20을 더하면 260이 되는데 그 값이 255를 초과했기 때문에 255까지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용자가 먼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받은 데이터를 인티저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일단 데이터에다가 뭐 할 거냐면 20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 값이 255를 넘어가면 print 255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데이터 값을 프린트하면 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그 값을 받고 그 값이 문자열이니까 정수용으로 변경한 다음에 데이터라는 변수로 다시 바인딩. 자, 그 다음에 20을 더해서 다시 바인딩. 그 다음에 255보다 크면 프린트 255. 255보다 작으면 이 덧셈 된 그 값을 프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자가 예를 들면 제가 240을 입력을 하면 이 input이라는 함수의 리턴 값이 240입니다. 그러면 240이라는 문자열이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요. 데이터라는 변수가 이 값을 바인딩하게 됩니다. 자, 이게 18번 코드의 실행 결과고요. 자, 19번입니다. 는이 있으니까 오른쪽을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현재 데이터라는 변수는 이 문자열 240을 바인딩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인티저로 바꾸면 자, 새로운 메모리가 생기고요. 자, 여기서 문자열 값이 변경된 240이라는 값이 생기고요. 자, 이게 이제 오른쪽은 끝났습니다. 자, 왼쪽 데이터라는 변수가 새로 이 240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가리켰던 이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메모리는 삭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19번 결과고요. 자, 20번입니다. 는이 있으니까 오른쪽입니다. 현재 데이터라는 변수는 정수 240을 바인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20을 더하면 260이라는 새로운 값이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요. 자, 역시 데이터라는 변수가 다시 바인딩을 합니다. 자, 이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20번까지 수행을 하면 데이터는 260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21번으로 옵니다. 자, 현재 데이터는 이런 상태죠. 260입니다. 자, 260이 255보다 크냐?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썼기 때문에 이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true가 되겠죠. 자, true가 메모리에 올라가고요. 자, if true니까 참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if true가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예전 코드네요. 자, 지우고요. 다시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데이터가 260이고 255보다 크니까 자, 이 자리에 true가 오는 겁니다. 참이기 때문에 이 품내 들여쓰게 된 이 문장이 수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화면에 255가 프린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0과 같은 값을 넣었으면 20을 더해서 50이 될 거고요. 50이 25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자, else 문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냥 더한 값이 화면에 프린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저희가 114번에서 원하는 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파이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종료가 됐는데, 자, 다시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14번이고요. 아직 실행 아이콘이 안 떴고요. 좀 기다리시면, 자, 실행은 좀 이따가 하고 115번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입력값을 받은 후 20을 빼라. 단, 그 뺀 값의 출력 범위는 0부터 255이다. 즉, 0보다 작으면, 그 결과값이 0보다 작으면 0을 출력을 하고, 255보다 크면 255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빼준 값을 프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114번 문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입력값을 250을 한번 주시면, 자, 더한 값이 255를 넘어갔죠. 그래서 255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더한 값이 30을 입력을 했다면 더하면 50이기 때문에 그냥 50 값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5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115번은 거의 똑같은데 민 값이 0이고요. 맥스 값이 255입니다. 즉 어떤 값이 입력을 했을 때 20을 빼서 먼저 값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된 값이 0부터 255만 출력을 하는 거죠. 즉 0보다 작으면 0으로, 255보다 크면 255로 출력을 하고 그 중간값은 그 계산값 그대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input 입력 값이라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먼저 인티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에다가 20을 빼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계산된 최종 데이터가 0보다 작으면 그냥 0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다시 파이참이 다시 종료가 됐는데,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0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고, 지금 구현하고 싶은 거는 이런 로직이죠. 자, 만약에 데이터가 최종 계산된 결과값이 0보다 작으면 그냥 화면에 0을 프린트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elif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데이터가 255보다 크면 이번에는 255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else, 저희 콜론이 빠졌네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 값 자체를 프린트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어떤 데이터 값을 계산했는데 그 값이 0부터 255 이 사이면 그냥 값을 출력을 하고 0보다 작거나 255보다 크면, 자, 0보다 작으면 0으로 출력을 하고 255보다 크면 255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총 3가지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if, elif, else 구문을 통해서 이 3가지를 구분해서 처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인티저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을 먼저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적어주시면 되죠. 만약에 데이터가 0보다 작으면 그냥 0을 출력을 하고, 또는 숫자 0을 출력을 하고, elif,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죠. 데이터가 255보다 크면 이제 상한 값이죠. 255를 출력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경우, else는 나머지죠. 자, 0보다 작거나 255보다 크지 않은 그 중간 값일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프린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115번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116번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현재 시간을 입력받은 후 그 현재 시간이 정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nput이라는 함수가 필요하고요. 자, 현재 시간이라고 입력을 해서 사용자가 현재 시간을 입력을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현재 시간을 입력을 했으면 예를 들면 2시, 3시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과 분을 입력을 하면 자, 정각인지를 판별하는 거는 제일 뒤에가 공공인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라는 문자열에서 자, 뒤에서부터 -1, -2 자,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2니까 -2부터 끝에까지가 00이라는 문자열이면 자, 이러면 정각입니다 라고 프린트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정각이 아닙니다 라고 프린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현재 시간 0200 이렇게 입력하면 정각입니다가 나오죠. 자, 다른 예제 현재 시간 03시 10분 이렇게 하시면 정각이 아닙니다 라고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7번 문제입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단어가 이 flut이라는 리스트에 있으면 포함되었다면 정답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오답입니다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어떤 리스트가 있고요. 자, 이 리스트에는 사과, 포도, 홍시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어떤 과일을 입력받을 겁니다. 자, input 좋아하는 과일은 자,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그 과일이 여기 안에 있으면 자,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과일이 어디 안에 있으면 이런 뜻이죠. flut이라는 리스트 안에 있으면 자,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죠.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오답입니다를 프린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하면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과는 이미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가 뜨고요. 만약에 좋아하는 과일을 바나나라고 하시면 자, 오답입니다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118번입니다. 자, 투자 경고 리스트, 투자 경고 종목이라는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만든 리스트고요. 자,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어떤 종목을 하나 입력받아서 그 종목이 여기 안에 있으면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프린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 경고 종목이 아니라고 프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nput 종목 입력. 자, 그럼 사용자가 종목을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아이템이라는 변수로 그걸 받아보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꼭 아이템이든 데이터가 됐든 A가 됐든 여러분이 이제 편하신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템이 이 워닝 인베스트먼트 리스트 안에 있으면 프린트 투자 경고 종목 자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 자 들여쓰기 해야죠. 프린트 투자 경고 종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투자 경고 종목이죠. 그 다음에 현대차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는 없으니까 투자 경고 종목이 아니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8번까지 제가 지금 풀어보고 있고요. 자, 119번입니다. 역시
과일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리스트가 아니고 딕셔너리네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토마토, 가을에는 사과, 이렇게 키밸류 딕셔너리가 있는데, 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이 키 값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이라는 키에 포함되어 있으면 정답, 그렇지 않으면 오답이라고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프린트가 아니라 인풋이죠. 좋아하는 계절은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계절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계절이 in 어디 안에 있으면 float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딕셔너리죠. 딕셔너리에서 키만 얻어오고 싶으시면 keys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이 딕셔너리의 키들 안에 있으면 정답입니다를 프린트하면 됩니다. 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답입니다를 프린트하면 됩니다. 콜론이 빠지면 안 되죠. 오, 답입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좋아하는 계절이 만약 겨울이다. 자, 그러면 없으니까 오답입니다가 프린트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19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120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딕셔너리가 정의되어 있을 때 좋아하는 과일을 입력받아서 정답과 오답을 프린트하는 겁니다. 자, 거의 문제는 똑같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과일을 입력받는 겁니다. 자, 좋아하는 여기를 과일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과일이 in fruit가 가리키는 딕셔너리에 values 안에 있으면, 자, 과일은 키가 아니라 values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입력받은 과일이 fruit 안에 있는 과일 리스트에 있으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 print 오답입니다. 이렇게 코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딸기는 봄에 있는데 딸기라고 입력을 하시면 정답입니다가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20번까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